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됨으로써 이제 이재명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이재명을 감싸는 민주당은 더불어 부패당이 되어가지고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감싸는, 이런 부정부패의 한복판에 있는 이재명을 감싸는 민주당의 정체는 뭐냐? 당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반역질하고 이재명을 감싸는 부패,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를 감싸는 더불어 반역당이냐, 더불어 부패당이냐, 더불어 선동당이냐 하는 추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장동 수사가 한국의 정치판을 확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드디어 이 사업의 마지막 수혜자는, 최종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이 자기가 떼돈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업자들이 4천억 원 정도의 폭리를 보게 만들고, 그 중에 일부는 또는 상당 부분은 이재명 몫이 아니었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면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의 검찰은 덮는 수사를 했는데, 새로운 정부의 검찰이 밝히는 수사를 하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정진상, 김용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재명 아니냐.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최종 수혜자 또는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그 말은 자기가 했습니다. 설계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가장 많이 챙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경기지사에 당선되고 이 돈을 기초로 해가지고 작년에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되고 대통령에 도전했던 것 아니냐. 얼마나 큰 그림입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도 많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공범 집단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결점이 별로 없는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에 실무, 검찰, 이런 순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정권의 사실상 제1인자라고 봐야 될 조국 일가를 샅샅이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사가 적당히 멈춰질 것 같습니까? 이 수사가 끝까지 가는 그 자리에 민주당의 해체가 있을 것이다. 종북 좌익 세력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까지 갖게 한다 이겁니다.
이건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어제 있었던 재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판과 수사에서 유동규,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씨는 뭐 당당하게 나는 협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협조를 하면은 결국 내부 고발자인 셈인데 그 보통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최측근 아닙니까? 이재명은 최측근이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가 앙심을 품고 폭로를 하고 있는 점도 있는데 이런 깊숙한 내부 고발자가 수사에 재판에 협조하면은 이재명은 어떤 처지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한 보통 주식이 있습니다. 보통주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은 수익금을 제도적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고 이 사업의 총지휘자 이재명은 이 사업 수익의 수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이게 확인이 된다면 한국 역사상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아니 세계적 부정입니다. 마피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 같은 증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이게 핵심 인물이죠. 많은 자료를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제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이재명 측이 사실은 공동 참여자 아니냐, 공동 참여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정영학 변호사에게 직접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법정입니다. 그날 김만배 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 즉 김만배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이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를 취재한 기자들은 정영학 회계사보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선주 93%와 민간 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 7%의 중에서 이재명 몫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그러니까 7% 중에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이 다 회사 이름입니다.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 김만배 씨의 지분은 당초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3호로 보통주 전체의 50%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은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그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 측 지분율에 따라서 이 대표 측이 가져갈 수 있었던 확보한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1,000억 넘겠죠? 얼마나?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말하는 취지로 보면은 이재명 측이라는 이야기죠.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서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표에 천화동인 2호에서 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느냐며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 이거죠.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작년에 한참 언론을 달구었던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은 그분은 뭐라고 했, TV 토론에서 그분은 대법관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대법관 그 사람이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으로 지정된 대법관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참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 화천대유라고 지금 하는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주는 누구냐? 이재명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대질 조사받은 지난 25일 에도 어제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도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합니다. 정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혁본부장 시도 일부 있고 김만배 시도 일부 있고 이 정도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속에는 유동규 목도 있고 김만배 목도 있고 그 다음에 땡땡땡이라고 말을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인은 또 녹취록에 담긴 정 회계사 발언의 의미도 물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이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며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것 같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김 씨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선거에 나오면은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직접 주기보다는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기가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돈 주는 일을 남 변호사를 통해 하기 위해서
남 변호사를 시키고 자기는 빠져버린다 하는 의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보통 재판장이 여기에 개입을 안 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다들 몸을 사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좀 걱정을 했었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선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그러면 야당과 당시 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감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도 지난 24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이 대표가 아니었는지 추궁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날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정영학은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것 같다. 녹취록도 자신의 불리한 것은 빼놓고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수익에 이재명 대표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동규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는다.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안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이 대표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말하는 말려 죽인다. 이재명을 말려 죽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이재명을 말려 죽인다는 취지의 그 발언의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의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여기서 역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